자, x의 n제곱을 우리가 a라고 하면 그때 x를 뭐라고 했습니까? 얘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했죠. 그런데 a냐, a와 n 값, 이때 a의 n 값의 특징에 따라서 실근 x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우선은 n이 짝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x의 4제곱이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x는 풀마 1과 x는 풀마 i로 되겠습니다. 그럼 실근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2개가 되겠네요. 이때는 얘가 1인 경우다, 그죠?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에 a가 0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겠습니다. 자, x의 4제곱이 만약에 0인 경우는요. 얘는 뭐 딴 거 없이 x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n이 짝수인 상황에서 a가 0이면 실근의 개수는 0 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4제곱이 있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근은 없겠죠.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상황이면 0개 이렇게 되겠다. 약간 스펙트럼이 넓다, 그죠? 0개, 1개, 2개,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n이 홀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홀수인 경우 예를 들면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x의 세제곱이 마 8인 경우입니다. 얘는 넘기면 x 플러스 2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허근 2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 이의 경우를 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 근이 몇 개? 실근이 1개입니다. 이건 동일하죠. x세제곱이 8이 되어도 동일합니다. 그때는 x가 실근 2 1개이죠. 이때는 a가 0보다 큰 경우에도 1개입니다. 그리고 a가 0일 때는요. x제곱이 0이니까 여기도 무조건 1개네요. 정리를 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x의 n제곱이 a입니다 할 때 이 n은 짝수이고 홀수일 수 있겠죠. 그죠? 짝수인 경우에는 a가 0이면 0보다 크면 오케이, 그런 경우는 많죠. 그래서 그때는 x가 n제곱근 a 하나랑 마이너스의 n제곱근 a 실근이 2개가 되게 되고, a가 0이면 뭐 당연히 실수인 건 0 하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실수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짝수차가 되어서 0보다 작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근해서. 자, n이 홀수일 때는요. a의 값에 관계없이 a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실근의 개수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얘를 x는 x의 n제곱을 a의 실근의 개수를 할 때 좌변을 y라고 하고 우변도 y라고 놓으면 이 두 개의 식이 나오죠. y는 x의 n제곱이라는 것과 y는 a라는 가로, 직선, 상수함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이 짝수차이면 지금 n이 짝수차이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 형태처럼 됩니다. 그리고 n이 홀수차이면 3차 함수 형태로 평행이동 전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우리가 y는 a를 이렇게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
x좌표가 만나는 점에 두 개다.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두 개인데요. y는 a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만나는 점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y가 어디? 밑으로 내려오면요. 만나는 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때는 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는 한 개, 이렇게는 두 개네요. 그래서 xn이 짝수일 때는 두 개냐, 한 개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림상으로.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수일 때는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얘는 어디든 0이든 음수든 큰 수든 작은 수든 만나는 점은 단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n의 n 제곱근의 a가 됩니다. 여기에 a가 양수근 음수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n은 짝홀로 a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를 가지고 나누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조금 나중에 분수 지수를 보면 잘 이해가 될 텐데 밑에 있는 설명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얘의 뜻이 뭡니까? n번 곱하면 a가 되는 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n번 거듭 제곱했다면 당연히 a가 돼야 정상이죠. 연산할 때는 여기가 탁탁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 해보면 분수지수로 나타낼 때 a의 n제곱근은요 n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n번 곱하면 a가 되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n제곱근 a로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n제곱근에 해당되는 요 n을 우리는 분모인 지수로 나타내서 n분의 1 이렇게 분모로 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n은요 분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가 됐고, 자, 여기도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n제곱근 a고 n제곱근 b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요 얘는 루트 6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2가 똑같은 거듭제곱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 6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n제곱근에 n이 같다면 a, b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괜찮은 것 같고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요 n의 세개가 같기 때문에요. 그냥 안으로 쑥 넣을 수 있습니다. n의 b분의 a입니다. 다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은 지수법칙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얘는 n의 제곱근의 a의 m이죠. 얘를 n제곱한 거는 거듭제곱근 얘의 a의 mn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n 제곱근 a의 그죠? 얘는 n과 n이 돼서 여기가 a의 m이 되고 여기에 n을 하면요 얘는 a의 m만 남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고 m제곱한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도 결과는 동일하다. 나중에 지수함수 저기 분수지수 유리수지수를 하면요 얘는 m분의 m 얘는 a의 m제곱인데 n이 밑으로 두 번째로 들어가는 형태다. 자, 얘도 n분의 1과 n분의 1 이렇게 합쳐져서 a의 mm분의 a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서로 또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
5번을 볼게요. 요거 이렇습니다. 얘는 여기 2가 생략된 겁니다. 얘는 3과 2를 곱해서요. 6제곱근 5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2와 3을 바꿔도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곱이니까. 자,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좋은 것은 분수지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A에 요거에 MP죠.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분자로 간다 했어요. A, MP. 얘는요 분모에 온다 해서 MP. 그럼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지수랑 바깥쪽에 있는 지수가 약분됩니다. 왜? 분모 분자에 들어가는 거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겠죠?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지수가 6이네요. 6. 12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6제곱일 거니까 5의 세제곱하고요. 얘는 6제곱분이니까 10의 제곱하겠습니다. 6제곱분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120이고요. 그럼 얘는 125고 얘는 100이네요. 가장 큰 수는 A가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C가 크고요. 세 번째가 B가 요 순서네요.